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쏘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상속, 상속세가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면 과연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재부에서 상속세 변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엇을 변경하고 있을까요? 상속세는 최고세율 50%의 누진과세 체제입니다. 그런데 과세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과세 체계를 변경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하고 동일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여세율하고 상속세율은요, 최고 50% 누진과세를 한다는 점에서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요. 증여는요,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단순한 공제만 해주고 있습니다. 10년에 배우자한테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성년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는요, 살아생전에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도 10번, 100번, 200번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은요,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일괄 공제라고 해서 자녀들 공제 5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동거주택 공제도 최대 6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도 예금을 예치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그러면은 10억 원까지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영위했다. 그러면요 최저 200억에서 최대 500억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증여와 달리 죽었을 때 한 번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증여와 상속은요,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세 체계인데요.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상속은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준 사람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해서 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사람별로 재산을 평가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에 반해서 상속세는요, 유산세 방식으로 받는 상속인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재산을 파악해서 누진과세 한 다음에 세금을 왕창 매기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상속인들이 나눠 갖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여와 상속은 동일한 세율이지만 실질적으로 누진 적용은 상속세가 훨씬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0억 원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세금이 어떤 차이를 보일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50억 원인데요. 5명한테 각각 과세표준 10억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받은 사람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 명당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5명이니까 토탈 12억 원이 들어가겠죠? 이에 반해서 상속세는요, 과세표준 50억 원은 죽은 사람별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진과세를 하는데 과세표준 50억 원에 대해서 총 20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12억 원이 아니고요. 그리고서 20억 4천만 원을 5명의 상속인들이 10억 원씩 받으면서 각각 4억 8백만 원씩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동일한 과세표준, 과세가액이지만 증여와 상속세는요, 8억 4천만 원 차이로 상속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같다 하더라도 과세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죠? 미국입니다. 영국입니다.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은요, 최고 세율,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20% 할증세액이 더 추가되거든요. 따라서 50%가 아니라 최고 세율 60%까지 가중되다 보니까 그 설상가상이 아닐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산세 방식과는 달리 유산 취득세 방식을 택하는 나라들도 있겠죠? 독일이 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되겠고요. 스위스,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 말고도요, 15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총 20개 나라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칠레,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유산세 방식에 비해서 상속세가 경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5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최대 주주 세율이 60%인데 최대 주주가 아닌다면 우리는 최고가 50%인데요. 비록 일본이 최고 세율 55%로 가장 높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상속세는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금을 매기는 곳도 있겠죠. 그래서 자본이득세라고 해서 상속세는 매기지 않고 나중에 상속받은 사람이 해당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호주가 있겠고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중과세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엄청난 세금을 살아생전에 매기고 죽어서도 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소득세는요, 매년 최고 49.5%까지 내야 됩니다. 반을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유세라고 하는 종부세 매년 최고 6%까지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7년만 돼도 그 주택가격 100% 이상을 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최고 세율이 무려 82.5%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부담하고 나서 나중에 죽었다. 그러면 상속세는 최고 50%지만은 최대 주주는 60%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엄청난 이중과세 이상의 그 가렴지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중과세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변경하겠다고 기재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세 방식일 경우에 과세 표준 50억 원에 대해서는요, 상속세가 20억 4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뀐다. 그렇게 된다면 좀 경감될 텐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배우자가 30억을 받고 자녀가 20억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속세는 배우자는 30억 원에 대해서 10억 4천만 원을 부담하면 되고요. 자녀는 2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6억 4천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탈 16억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전에 비해서 3억 2천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많아요. 상속인들이 많을 때는 조금 더 경감되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20억 원을 받고요. 자녀 3명이 각각 10억 원씩 토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세가 20억 원에 대해서 6억 4천만 원, 자녀는 각각 2억 4천만 원, 3명이면 7억 2천이 되겠죠? 합쳐보니까 토탈 13억 6천만 원이라고 하는 상속세가 발생됐습니다. 전에 비해서 6억 8천만 원이나 절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자녀가 많은 경우도 있겠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한 명에 자녀가 8명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10억 원을 유산으로 받고 자녀는 각각 5억 원씩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세가 2억 4천이고요. 자녀는 각각 5억 원에 대해서 9천만 원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8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9천만 원, 7억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합쳐 보니까 토탈 상속세는 9억 6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에 비해서 반 이상을 줄였습니다. 10억 8천만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산세 방식인 과세 표준 100억 원일 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일 때 상속세는 45억 4천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배우자한테 10억, 그 다음에 자녀 9명한테 각 10억씩 토탈 100억 원을 상속했다. 그렇게 됐을 때 상속세는요, 배우자는 10억 원에 대해서 2억 4천, 마찬가지로 자녀들도 각각 2억 4천씩 내겠죠. 토탈 들어가는 상속세는 24억 원, 전에 비해서 21억 4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상속세 과세 체계 변경, 그래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러한 솔루션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업 승계 시 과세 이연을 해줘야 된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산취득세 방식을 같이 병행한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가업 승계 시 과세 이연을 해주겠다는 뜻은요,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도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산취득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출산을 장려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수중인이나 아니면은 상속인이 있다면은
그만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재부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립될지 여부도 불투명스럽고요. 수립된다 하더라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수주대토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세 절세 전략을 다각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까지요. 상속세 과세체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어서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상속세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